출마할 결심. 네, 기사 같이 볼까요? 나경원, 원희룡 뜨자 북적북적. 수도권 위기로 내 여당 중진 존재감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비친 나경원 전 의원, 지금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있는데요. 주변으로 지금 다 같이 웃고 있는 지금 여권, 지도 김기현 대표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김병준, 정경련 고문도 보이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보입니다. 지금 북적북적 자리가 꽉 찼다. 지금 수백 명이 이 행사에 왔다고 하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나경원 전 의원이 포럼을 창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국 기후 관련한 나경원 주최 포럼 창립 행사, 여기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왔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배지가 필요하겠죠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김기현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나경원 의원님 포럼 발족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그 역할을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나 대표님 뒤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그거 필요하겠죠.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배지가 필요하겠죠라는 얘기가 박봉건 의원님. 이게 총선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 좀 뽑아주세요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부재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7개월 전에 여당에서 연판장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연판장 돌리던 여당에서 급격한 어떤 분위기 변화, 기류 변화. 이유는 결국 수도권 위기 때문이다. 수도권 위기에 어떤 그 건져낼 여전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총선이라는 게 뭐 지자체, 뭐 지방의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인지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좀 알려져야지 사람들이 좀 표를 좀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나경원 의원이야 뭐 중진이고 원내대표도 했던 분이고 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좀 노골적으로 배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도권 인물난 그 부분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사고 당해 뭐 36군데 이번에 또 저기 공모를 했는데 또 10군데밖에 못 뽑았고 네. 그 정도로 지금 내년 총선 승리가 아주 절실한 여당 입장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당협위원장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지도 높은 중진 의원, 뭐 나경원도 있고 뭐 원희룡 의원도 있지만은 장관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좀 참신성이 떨어지잖아요. 옛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필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 뭐 지역구에 공천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런 분들로는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기는 외연을 확장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 보이고 어차피 총선 갖고서는 또 한동훈 장관 차출세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나경원이나 저기 원희룡 장관보다는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하면서도 이분에 대한 그 사이다 발언이랄지 촌촌 살인 어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적 인기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힘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한동훈 장관이다. 하지만 그 중진 의원의 이런 인지도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여당 의원들이 포럼에 가가지고 뭐 지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만으로는 안 된다. 한동훈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차재원 의원님. 예, 저는 어제 그 장면 보면서 떠오른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말 이 지금 참 정치권의 민망한 민낯을 그대로 한 보이는 장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보수의 아이콘이다. 최고의 리더다. 네.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러면 저는 나경원 대표,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진짜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뭐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저런 뭐 정치적 애드립과 수사를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네. 정말 이 지난 이 전당대회 전에 이제 이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들이 했던 그러한 그 정치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지켜본 국민들이 민망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박봉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과거 그 원외 중진들을 다시 소환하는 그 자체가 과연 이 옳은 방향이냐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노장층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세피수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더 지금 부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과 뭐 원희룡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버전 586이잖아요. 민주당에서 586 지금 물러가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여전히 586을 등장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혜찬 최고님,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586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 네. 정치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때 다 친문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친명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유달스러운 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와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포용하지 않으면 계속 주류가 비주류 포섭하지 않는다고 그때는 또 분명히 비판을 하실 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죠? 선거라는 것은 사실 투표로 행사하는 일종의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네. 그때 아무리 치열하게 싸웠다 하더라도 그 뒤에 품위 넓게 포용하는 게 또 주류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될 정치적 제스처인 것이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세미준이라는 포럼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네. 강사로 나섰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도부 포함한 여러 명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새로운 인물은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류인 어떤 친윤 지도부라고 불리는 곳에서 보여주지 못한 각자의 강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렇고 다음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내부 분열이거든요. 친문과 친명들이 지금 분열하는 거 아니냐는 게 민주당 내부의 위기인 것처럼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뭐 공천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열하게 되면 총선 해보다 만하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네. 적어도 어제 지도부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원희룡 장관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약간의 생각 차이나 뭐 견해 차이는 있어도 국민의힘은 하나된 힘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 하나의 통일 기조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소 부족한 새로운 인물 수혈이나 보다 젊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도 총선을 앞두고 차근차근 일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수도권 위기론 앞에서 총선을 앞두고 뭐 우리 다 같이 힘 합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수도권 위기론에 있어서는 뭐 나경원, 원희룡 등등 원외 중진들도 다 같이 뭐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일정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최근 이제 여권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선거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모두 사실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아니 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위기를 위기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장혜찬 최고님. 일단 여당의 분위기는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지도부도 다 총출동하고요. 그랬는데 앞서서 7개월 전에 연판장이 돌기도 했었던 전당대회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대립 구도가 여당과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대립 구도였었거든요. 대통령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등판에 대해서
여당이랑 입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입장은 안 내죠, 네. 네, 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과 소통이 잘 되는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여당 역사를 통틀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조금 가미하자면 전당대회 때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우리 당의 자산도 함께 품어서 원팀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7개월 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네. 정치에 있어서 7개월이면 억겁에 가까운 시간이죠. 네. 그리고 그때 뭐 연판장을 썼던 초선들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이미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다 유감을 표명했고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한 이후에 이 정부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예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 묻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7개월 전 일일이 따질 거면 네. 정치 어떻게 합니까? 네. 네, 7개월 전이면 정치권에서는 억겁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월 전쯤에 전당대회 때 사실 나왔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김나연대였습니다. 김나연대 기억하시나요? 그때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더 힘을 쏟겠습니다. 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들어보셨습니다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 김나연대냐 아니냐 얼마나 손을 잡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김나연대였었는데 그럼 요번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김나연대가 부활을 하는 것이냐? 일단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도권 지원을 위해서 당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참여할 겁니까? 아직 당에서 요청도 없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 사실 항상 당의 승리를 위해서 늘 봉사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 봉사할 자세가 돼 있다. 얘기인즉슨 뭔가 긍정적인 답변인 거죠. 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좀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인 만큼 그럼 김나연대가 다시 부활하는 거냐를 또 물었습니다. 김나연대는 전당대회 때 쓰던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우 의원님. 네. 김나연대가 부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남의 그 당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당이 이렇게 하나로 단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위기론 이후에 과연 나경원이라는 그 정치인이 수도권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냐. 거기에 이제 고개가 갸웃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주류층 정치인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와 네. 가까운 주류 정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생각과 다를까요? 아니면 김기현 지금 당대표의 생각과 다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이른바 한 정당의 테두리 안에 같이 모일 수 있는 분들이 하나씩 힘을 합칠 때 네. 그게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른바 외연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말 코어를 더 단단하게 하는 그래서 과거에 나도 끼고 싶어 했던 사람들 한두 명 더 껴준다고 해서 그게 수도권의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카드가 될까?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위기, 수도권은 중도층을 좀 확장하는 외연 확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외연 확대 중도층을 끌고 올 수 있는 카드인지 자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말고 같이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네, 여기 볼까요? 여기가 아까 잠깐 얘기에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어제 세미준 이조찬 정기 세미나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장해찬 최고님 얼굴도 같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몇 명인지 가늠할 수 없는 수백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원희룡 장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내년 총선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몇 달 앞 국가적 재편 때 힘을 합해 정권 교체를 강화해야 된다. 현직 장관이라 더 이상 표현을 차지하는 점을 가만히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뒤에 오늘 조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원희룡 여당 총선 지원 공개 시사 장관 정치 중립 선거법 위반 소지. 이 선거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상우 의원님. 네.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일단 신문 썼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고 보시면 지금 정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네. 장관도 그 공직선거법상 정치 개입이 금지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상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경고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장관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진다. 아니 정부의 성공으로 그냥 평가받으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 그 정치 행사에 와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다음 총선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 밑바탕을 놓겠다? 저 누가 봐도 불적절한 행동입니다. 이건. 이미 뭐 중앙선관위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도 경고 이상으로 좀 센 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봉건 의원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사실 누가 봐도 약간 확실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본다면 원희룡 장관은 그렇다면 저희 오늘 키워드죠. 출마할 결심이 섰다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쪽으로 많이 무게 중심축가 옮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가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이 개최한 자리에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이런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이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또 특히나 또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 개발이랄지 뭐 철도, 항공, 아니 개발 관련된 모든 이슈를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엄청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무장관 입장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 개입 의도를 밝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고 이게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2004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했을 때 그 주요한 이슈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었어요. 2004년 2월달에 기자회견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가 그 부분이 헌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졌지만은 그래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탄핵 안 당했지만은 공직자가 한마디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처신을 해야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얘기가 나온 게 나경원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차재원 의원님, 원희룡 장관은 그러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원희룡 장관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미래연대라는 걸 해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좀 개혁 보수 남원정이 뽑혔죠.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개혁 보수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고 실제 서울 이 양천구에서 3선 의원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내려가서 또 제주도지사도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에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제 사실 저 발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방금 박봉건 의원께서 지적했지만 한나라당이 2004년도 탄핵할 때 당시 원희룡 장관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소속이었고요. 네. 바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잘 됐으면 민주당이 그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 때문에 탄핵을 발의했던 당이 바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발언의 무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제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원희룡 장관의 어제 발언을 상당히 주시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어제 시작됐잖아요. 네. 이 원희룡 장관이 그 제주도지사 할 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추진할 때 2021년 4월 13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다를 공유한 인적 국가 국민들에 대한 폭거다. 엄중 규탄한다. 그래서 긴급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법적 대응 수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방금 그 장해찬 최고가 7개월의 억급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2년 지나시니까 아마 초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게 퉁치고 갈 수 있나요? 이 어제 본인이 했던 지금 모임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그러한 표변하는 정치인을 과연 새로운 미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한참 막 준비하신 말씀 굉장히 많았어요. 쏟아내셨는데 그런데 일단 저희가 키워드가 출마할 결심이었었죠. 장해찬 최고님.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하고 싶어도 장관일 때는 본인이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해줘야지 사실 장관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연내 12월 안쪽으로 개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최근에 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네. 장관급 2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아마 국감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소폭 개각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도 추경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출마를 해야 되는 네. 저희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마 의사가 있는 장관들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가 11월쯤 끝나죠. 11월 끝나면 연말 즈음에는 이제 또 하방을 해야 선거법에 아마 저촉되지 않고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자연스럽게 선거와 관련된 개각, 인사 등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나온다 만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말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즈음해서 뭔가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때 또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원희룡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말고 이 사람도 좀 같이 얘기가 됩니다. 저희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었던 원희룡 장관도 여기 좀 들어있습니다. 지금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인데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1위, 한동훈 2위. 뭐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 다음이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 4위예요. 순위로 따지면. 이게 지금 범여권인 거고.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떤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땐 한동훈 장관이 단연 탑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3위가 원희룡 장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너무 이제 이 수면 아래 있었던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거론이 안 된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3위 아니면 4위 정도인데 도드라지게 계속 국민의힘에서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범여권에서도 그렇고 단연 이 1위로 지금 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얘기 저희가 좀 사실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보수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으로서 국회의원 하기에는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비롯해서 전체 선거에 자기가 시너지를 확 풀어넣어가지고 자기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표를 모아서 당선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걸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예리하고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말의 내용도 논리적이고 그럼 아주 좋은 제목이죠. 정치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검사 선배이시기도 한데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능력 있는 후배다. 인재입니다. 인재다. 뭐든지 잘할 겁니다. 그 정치가 사실 말로 하는 게 많은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의 최근 얘기와 같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 장관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까지 좀 같이 들어봤는데요. 차재현 의원님. 네. 일단 뭐 조혜진 의원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권영세 의원은 아니 뭐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정치 잘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 위기론에서 차출이 돼서 수도권을 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당의 저격수 노릇을 아마 이 지금 보수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마 상당히 1위를 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한동훈 장관을 만약 국민의힘에서 픽업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가극 1996년도에 당시 그 여당이었던 그때 그는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할 때 그때 수도권 선대본부장이라고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을 해서 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 맡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선대위원장은 당시 그때 이해창 그때 선대위원장이었지만 수도권 선거는 사실 박찬종 전 의원이 하는 그런 식의 투톱의 역할을 분리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지금 권영세 전 장관이 상당히 말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을 잘하긴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느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대 비전이나 또 소위 말하는 개인적 서사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과거 박찬종 전 의원만큼의 영향을 가질지는 좀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박봉건 의원님. 그 한동훈 장관의 업법, 화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이다 그리고 논리장연한 발언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민정비 의원이 뭐 이번 체포영장 동의안 들어오면 다 퇴장하자라고 했을 때 이건 저질 방탄이다라고 했고 또 이번에 또 저기 그 뭡니까 쌍방울 대부 불법 송금 관련해서 검찰 소환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기 소환 날짜를 본인이 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식당 예약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또 화투 뭐 꽃놀이패 이야기하면서 제가 댓글 봤는데 민주당 피박 쓰게 생겼다 이런 식의 댓글도 나오던데 아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따박따박 말대꾸라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 그 한동훈 장관의 덩치를 키워주고 저기 나왔지만 차기 대선 1위로 올라설 수 있게끔 한 최대 공신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승전 한 장관을 만나면 시비를 걸고 어떻게 보면 억지 논리를 펴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이
그 반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 같은 장관 같으면 고개 숙이고서 죄송하면 됐겠지만 한 장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장관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국민들이 한 장관을 지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168명이 다 덤벼도 한동훈 장관 한 명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상식 논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주당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만한 충분한 파괴력이 있고 수도권 선거를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은 거듭 얘기했죠. 저는 생각이 없고 법무부 장관 일이 너무 좋습니다. 설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